네, 이번에는 과학도서 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북카페 시간입니다. 반디르니스의 김현선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 준비해 오셨나요? 네, 요즘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 등의 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이라는 말보다는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 선호되는 추세고요. 그만큼 인간의 우월적 사고에 대한 반성과 동물권에 대한 의식이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동물 행동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높아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인간은 여전히 동물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최근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껏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동물 행동에 대해 설명해주는 동물의 숨겨진 과학입니다. 네, 주변에 애완견이나 애완동물 기르시는 분들은 그 동물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준다고 생각을 네,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물도 인간과 같은 감정을 느낄까 참 궁금했었어요. 네. 이 책의 저자 캐런 셰너와 제그미 커널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감정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가 동물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웃고 놀고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고 또 속이거나 심지어 죽이는 것까지 모두 동물들의 마음속에도 존재하는 욕망에서 비롯됐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지구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비밀을 캐내는 것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다고 얘기합니다. 네, 동물을 탐구하는 게 결국엔 우리 자신을 탐구하는 거다라는 게 저자의 생각이군요. 그럼 책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네, 책은 크게 세 부분, 1부는 감각, 2부는 생존, 그리고 3부는 사회화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동물의 감각을 알아보는 1부의 처음 두 장은 몸에서 전기장을 발산하는 동물들과 진동을 만들고 이를 감지하는 활동이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전 전기하니까 전기 뱀장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네, 말씀하셨던 전기 뱀장어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이 전자기장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동물들은 전자기장을 이용해 서로 소통하고 주위를 살필 뿐 아니라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등 매우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인간이 이 같은 영향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네, 그럼 동물이 이 전자기장을 이용하는 예를 좀 들어주세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수중동물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전기가 공기 장벽을 통과하려면 전압이 매우 높아야 하지만 특히 소금기가 있는 바닷물은 전기 전도성이 매우 좋아서 동물들이 전기를 이용해 위치를 찾는 데 매우 적합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상어, 홍어, 또 가오리 등이 전자기장을 이용해 먹이의 위치와 해류의 흐름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자신들의 나침판 방향계를 작동시킨다고 하고요. 또한 철새들이 계절에 따라 험난한 기후 환경을 벗어나 먹이를 찾기 위해 이동하는 것 또한 지구의 자기장을 활용하는 예인데요. 같은 원리로 왕나비 같은 곤충과 거북, 바다의 포유류들도 정밀하게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전자기장 외에는 어떤 것들을 이용을 하나요? 네, 전자기장 이외에 동물들이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는 진동과 음파 등이 있는데요. 모기는 공기 중에 미세한 진동을 감지해 위험을 미리 알고 피할 수 있고, 또 거미는 진동을 감지하는 다리의 털이 신경세포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 거미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덩치가 큰 코끼리의 경우 진동에 매우 민감한 몸통과 발을 이용해 땅의 진동 신호인 지진파를 감지해 같은 개체끼리 소통한다고 하고요. 또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박쥐는 일정한 주파수의 소리나 단위 이름을 연속적으로 발산하는 음파를 이용해 방향과 거리를 측정하고, 또 고래는 고주파의 광대역 소리를 짧게 단절음으로 발산해 주위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이 동물들의 감각은 결국엔 생존을 위해서 이루어진 어떤 진화의 결과인 것 같네요. 그리고 네. 또 앞서는 동물들이 이렇게 웃고 놀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이 책에 인용되어 있는 스튜어트 브라운의 말에 따르면
놀이는 수많은 동물들이 생존을 촉진하기 위해 영겁에 걸쳐 진화시켜온 심오한 생물학적 과정인데요. 놀이는 뇌를 발달시키며 동물들의 적응력을 높이고 더 우수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고, 고등동물은 놀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복잡한 사회 집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돌고래는 머리 위에 난 공기구멍을 통해 공기방울을 만든 다음 머리로 쳐서 공기방울 소용돌이로 고리를 만들고 그 속으로 코를 밀어 넣거나 이리저리 튕기며 논다고 합니다. 또 아이린 페퍼버그의 연구에 따르면 회색 앵무새 알렉스는 150단어 이상을 구사할 수 있었고, 최소한 7가지 색깔과 5가지 모양을 식별하며 크다, 작다, 같다, 다르다와 같은 개념도 이해했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앵무새가 유머 감각과 고집도 있어서 좋고 싫음을 분명하게 표현하는가 하면 자신이 아는 단어를 조합해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동물들이 박자에 맞춰 노래하고 춤추며 또 생존과 짝짓기, 가족 보호, 먹이 확보 등의 목적을 위해 서로 엿듣고 속이기도 하는 예를 책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네,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동물들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 책을 통해서 동물에 대한 이해가 더 넓고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대뉴스의 김현선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